정치혼을 시작합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새 비대위를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에 반대를 해왔죠.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비대위 구성이 조금 더 속도를 붙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오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사퇴를 했다라는 거는 서병수 의장이 매우 점잖은 방법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아주 드라마틱하게 내가 죽어도 못 해줘 의장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당을 더 내홍에 휘말리게 만들기보다는 절대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내 소신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 당신들 뜻대로 하고 싶을 테니 나는 물러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국위 의장이 물러나고 그럼 뭐 부의장이 하든지 뭐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 자체가 벌써 이 비대위를 위한 전국위 소집의 정당성이 소위 뭐라 그럴까 꺾이는 겁니다. 꺾인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비대위 구성의 속도가 날 것인가. 물론 추석 전에 뭘 하려고 지금 아마 전격적으로 몰아붙이겠지만 여전히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한 이의 신청,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이 한 강제 집행 정지에 대한 또 그 신청이죠. 그러니까 네. 강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9월 14일에 신문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추석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추석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과연 생각이 있는지 이거 다 한국말, 우리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른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비비대위가 또 무산되는 것이 가장 경계할 상황일 텐데. 우리 정호김 의원님과 제가 의견이 비교적 많이 일치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저희 둘이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나서 조금 국민의 곁에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의견이 비교적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 본다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바로 이렇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국민은 다 이미 판단하고 계신데 왜 그 속에 있는 정치권만 그렇게 자기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뒤에 이 현수막 그 대표 회의할 때 보면 백드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보면 오직 민생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던데, 지금 국민이 그 현수막을 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전국이 아주 상처를 입었고 지금 쌀값 폭락으로 전국의 농심은 지금 뭐 불타오르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사실 이런 일만 정치권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정말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가히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돌보는 민생의 계절이어야 하는데 가처분의 계절이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 정호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이 과정이 얼마나 무리하고 꼼수고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점잖은 방법으로 가장 강한 항의의 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반대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고위원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가는 것들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이준석을 싫어하는 순서로 보면은 추정을 불허하는 1등을 다투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안철수를 보좌하는 뭐 법적 자문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결론을 지금 저렇게 표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안철수 의원은 당 대표직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차기를 또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당 대표직에 연연해갖고 소위 남들이 말하는 간장 연대에 매몰됐다가는 간장 종지는커녕 또는 차기 대권은커녕 이거는 지금 아니다라는 여론을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덧붙여서 뭐 이게 뭐 주류적 해석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은 어차피 차기 당 대표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현재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지금 빠른 전당대를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아마 최고위원 체제로 가면서 내년 1월 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그 이후의 전당대회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예.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당내에 자신의 조직이 탄탄하다는 판단하에 빨리 해서 승리를 하겠다는 뭐 이해득실이 있는 것이고요. 안철수 의원은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개인적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 전체적 국민적 판단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기된 뭐 법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과 별도로 청년 정치인 하나를 내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권력들이 동원이 돼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약자에 대한 응원이 있거든요. 그럴 때 비록 사적으로는 아주 순서를 따질 수 없는 정적이지만 네. 그러나 이준석 대표를 복귀시키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전당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폭넓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계산된 두 가지 의도가 함께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그 국민의 힘 자체도 지금 진영으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 가처분과 관련해 가지고선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면 누구 편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렇게 매도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 이준석의 문제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라든지 당대표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애초에 지금 문제의 단초라고 하는 소위 성상납이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그런데 지금 이 쟁점을 성상납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지금 이 집권 여당의 태도 이걸로 지금 몰아간 쪽은 이준석이 아니라 지금 그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조금 상상력을 더하자면은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준석이라든지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론이 많이 나오고 안철수 의원도 많이 나오지만 당심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당심에서는 밀려요. 예. 그런 차원이 있는 데다가 원래는 애초에 합당할 때 무슨 윤핵관과의 그런 어떤 합당 조건, 당대표 여러 가지 소설 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상한 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김기현 의원이 오히려 그 지금 그 당 지도부라고 하는 쪽하고 상당히 그 밀착되어 있는 듯한 그런 조짐이 제가 뭐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 개인적인 그냥 얘기를 하자면 소설을 쓰듯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적 정무적인 촉에 더하여 적어도 안철수가 정치 시작할 때 새정치 하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의 명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안철수의 어떤 일련의 그 의견 표출에 반영됐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그 국민의힘 윤핵관 사이에서도 분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거리두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관측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당내 일각에서 사실 윤핵관 퇴진론이 있었고 오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선 후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근데 뭐 공식적으로 맡은 게 없었어요. 그 민들레 뭐 모임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그 주역은 장제원 의원이다 뭐 이런 말만 돌았었고 그랬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전제로 볼 수가 있는 게 물론 앞으로도 안 하겠다. 그렇죠.
조사를 도로 썼어요. 앞으로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안 하겠다 그랬지만 이 타이밍에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는 그동안 배후에서 꽤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아니야. 그리고 아무튼 그 정치에 처음 그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답답한 일 있거나 궁금한 일 있으면은 가장 만만하게 전화해갖고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봐도 장제원인데 그러면 최근에 뭔가가 좀 이렇게 삐끄덕거렸나? 네, 네. 아니면 대통령 신기가 최근에 안 좋으셨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지금 윤핵관에 대해서 여론도 안 좋고 공격이 지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정치적인 하나의 그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어찌됐든 비대위를 만들기 위한 비대위 직무 대행을 지금 본인이 막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윤심이 작동했다라는 이해인지 오해인지 뭐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핵관 분화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 즈음에서 사퇴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사퇴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먼저 아무것도 직책은 가진 거 없지만은 자, 나 아무것도 안 해 하고 먼저 나선 것인지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뿐이죠. 우회적으로 아마 압박했다. 네. 이것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내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현재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은 본질적으로 보면 권력투쟁, 당권투쟁의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장제원 의원은 그 인수위원회 시절에 당선자실 비서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초기에 대통령실을 꾸리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장제원 의원이 알게 모르게 많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인적 쇄신이 되고 있는 대상들 몇 면을 보면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들어갔던 인사들, 소위 윤핵관의 인사들이 소위 검찰 출신의 인사들에 의해서 많이 지금 쇄신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윤핵관 대신에 검핵관이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권력투쟁이 본질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이런 곳에서 지금 그 권력투쟁이 밀려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장제원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짐작입니다만 아마 자연스럽게 위기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처한 모습을 보면서도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아마 소위 인적 쇄신의 작업에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더 이상 밀려나지 않도록 상징적으로 자신이 선언을 하고 더 이상 건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막 밀려나는 와중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밀려나겠어요? 결국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밀려나고 있는데 또 나 여기 있어요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게 인적 쇄신이고 윤핵관을 몰아내는 거라면은 오히려 윤핵관 측에서 추천했다라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 수석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비서관하고 행정관들이 정리가 되고 위는 그대로 있어요. 물론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딱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교육부총리 외에는 예를 들어서 홍보수석으로 있던 분도 거기 근처 언저리에 무슨 특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이렇게 몰아내지 않는데 지금 행정관하고 비서관들을 몰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무슨 스페인 방문과 관련해 갖고 뭐 나가지 말아야 될 정보가 새 나가서 거기서 그냥 분기 탱천해 가지고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정말로 윤핵관을 몰아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이진복 정무수석도 결국은 윤핵관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수석은 그냥 있잖아요. 비서관은 줄줄이 다 나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은 나름대로 우리는 대통령도 별로 정치를 안 해보고 윤핵관도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인적 쇄신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오히려 긴밀한 조율 속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검핵관 문제 있잖아요. 요건 약간 심각해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검찰 출신들을 좀 더 신뢰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정치인들을 신뢰했었을까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검핵관을 신뢰하니까 거기 또 용핵관이라고 왜 그 대통령실에 들어온 사람이 거기 또 지금 얹어간다라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아무리 정치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아시잖아요, 수석님. 정치도 전문성이 필요해요. 검찰 출신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검핵관이 어떻게 보면은 신라 시대로 치면 여기가 성골이고 정치인들이 진골이고 뭐 육두품도 있고 뭐 미실도 있고 뭐 선덕여왕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검찰이 모든 것을 지금 좌지우지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호김 의원님과도 대화를 할 때 보면 일치하고 있는 시각이 뭐냐면 이 인적 쇄신하고 있는 거 지금 네.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석이나 고위급들은 그대로 놔두고 비서관 행정관급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런 인적 쇄신을 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동력이 생기고 바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인데 그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바로 잡는 것이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대통령이 깔끔하게 지금까지 이 혼선과 잘못은 모두 제 탓입니다라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그리고 참모들은 아니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영부인이 관련된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참모가 그걸 바로잡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을 참모 그것도 수석이 아닌 비서관과 행정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인적 쇄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쇄신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거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인적 쇄신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지금 정호김 의원님 설명해 주셨듯이 윤핵관 대신 검핵관 또 용핵관 그리고 또 다른 윤핵관 이러한 어떤 그 대통령 옆에서 호가호위하는 이러한 세력들만 자꾸 도돌이표로 교체되는 이러한 상황을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법 뭐 어떻게 좀 제시하시겠어요? 해법이요? 정당 해법이요? 네. 정당 해법은 지금 이 비대위 체제로 해서 또 재판부로 가면 똑같은 재판부가 거의 똑같은 결론을 그렇죠.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한쪽에서는 이준석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준석은 나갈 생각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공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다수의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윤핵관뿐만이 아니라 현직 의원들도 거기 뭉쳐 있어요. 네. 그럼 본인들이 달랑 나가면 돼요. 달랑. 왜냐하면 안 나가겠다 그러는데 지금 공영은 공생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만들듯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근데 거기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제 들은 얘기라 이게 방송으로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원래 그렇게 하면 왜 국회의원 그 머릿수당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수 의원들이니까 거의 다잖아요. 지금 이준석을 옹호하는 사람 5명도 안 될걸요? 손가락으로 꼽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이유를 어떤 분이 말하는데 저도 그걸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당이라는 게 법적인 엔터티잖아요.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가 있잖아요. 당사.
당사가 그 빚으로 샀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나가면 나간 사람들하고 같이 재산이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비상을 삼키는 마음으로 같이 가야 돼요. 이거 바뀐 방법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좋을 일만 하는 거죠. 갑자기 민주당을 말씀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만 제가 볼 때 뭐 타당의 일이어서 뭐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중에서 아까 행커께서 말씀하신 비비대위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다른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면 뭐 하겠어요. 또 결론이 그렇게 날 텐데. 그래서 최고위를 복원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빨리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시간을 그렇게 빨리 보내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그나마 빠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제 만났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화기애애했습니다만 종부세 또 뭐 그 예산 삭감을 놓고는 신경전이 또 팽팽하게 빚어지기도 했더라고요. 뼈 있는 발언들이 오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이재명 대표는 정치 감각적으로 가장 그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임에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보고 계신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국민의힘 표, 윤석열 표 2023년 예산에서 뭐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다든가라고 하는 반서민적 행보 그런 것들이 담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예산을 그렇게 규정을 딱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리치 감사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극대화한 자리로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이재명이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서민적인 행보라 그러셨는데 그동안에 쌓였던 국가 부채, 지금 천조국이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에 대해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이면서 비대위 직무대행으로서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미처 대응을 못했는데요.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이미 역할 분담에 들어갔다. 당대표는 민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아마 지금 그 대통령실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를 저격할 것이다. 과연 대비가 돼 있는가? 그거 대비도 복잡한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가처분 소송하고 이준석 뭐 지금 전 대표를 가지고 저렇게 그 내분을 일으킬 상황인가? 단 그래도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그 다중 충돌 속에서도 다원주의, 다양한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 보니까 이제 한 목소리만 나오겠다. 좋게 보면은 완전히 진짜 하나의 혼연일체가 돼서 나오겠지만 그건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원래 있습니다. 다양성과 다원주의는 민주당의 몫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단결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분열과 대통령실의 지금 지리멸렬이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단결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정당의 활동은 헌법적 테두리에서 과두제라든지 권위주의적 체제 그런 경영을 배제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번에 판사의 그 결정문에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거 말할 형편은 아니지만 민주당도 같이 곱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사실은 두 그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 치열하게 한번 토론을 하자. 진짜 오랜만에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 정책들을 갖고 토론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조금은 긍정적 신호로 읽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